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전 9시 15분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 기습 점거에 들어가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청사 밖에서는 의사당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측과 이를 막는 경찰 간의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사당 안에서는 본회의장 입구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 오늘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김영호 국회의장의 발표가 나온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쇠사슬과 탁자 등으로 요새화된 본회의장 주변 곳곳에서 한바탕 활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해오자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치하던 여야 의원과 당직자는 5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싸움도 사생결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이윤성 부의장이 언론법을 차례차례 처리하는 동안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 막는 야당 의원들과 밀쳐내는 여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마 남이 볼까 두려워 낯이 뜨거운 난장판이 온종일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신 이 장면은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강행 통과시킨 장면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종편 방송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 일명 언론학법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의 직권 상정을 통해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거죠.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현재 국힘당이 국회에서 벌인 만행이었습니다. 당시 의장이 협치나 합의를 이야기하며 직접 중재안을 냈었나요? 명분도 없는 미디어 학법을 날치기 할 때도 저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분도 있고 마땅히 해야 하고 당론으로 정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려는 검찰 선진화법을 왜 의장이 갑자기 나서서 어거지 논리를 내세워 망치려 하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이 국회가 제출한 입법안을 수정하고 중재라는 미명 아래 강제 중재하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로 인해 누구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 했고 또 누구는 온 가족이 멸문지화에 도륙을 당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지가 뭔데 느닷없이 미국 외유를 중단하고 전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이렇게 유린하고 파괴할 수 있나 싶은데요. 오로지 역사의 협치와 중재의 국회의장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의 과욕과 여지껏 보여온 극우보수 세력과의 커넥션에 산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또 이 중재안을 냉큼 수용한 민주당은 또 무슨 생각일까요? 이거라도 챙겨야 한다는 굴욕적인 모습에 탄식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러라고 국민이 174석을 당신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자신이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는데요. 결국 양측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이 멋대로 월권을 남용해 개혁을 막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원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데다 허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되어 있는 6대 중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 두 분야로 축소하고 검찰 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인데요.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다른 중재안은 경찰의 송치 사건의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금지, 검찰 특수부 부서 현 6개에서 3개로 축소,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 및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입법과 1년 이내 발족, 검찰개혁 법안 4월 내 처리 및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안을 요약하면 중수청이 세워지고 중수청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패경제 두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국회에 별도의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발족하자는 겁니다. 즉 기업 금융 범죄 관련 수사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여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고위 판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의 정관 비리를 통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기업 금융 관련 분야라는 점에서 과연 정관비리 근절이 가능해질지가 의문인데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언제 넘기는지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와 설립 시기가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시작 이후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인데요. 즉 윤석열 당선자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중수청 설치를 가로막을 수 있어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박병석 의장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남용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고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는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사회를 봐야 할 박병석 의장이 입법권을 남용해 과반을 훌쩍 넘기는 정당의 당론에 멋대로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인데요. 그가 제왕적 국회의장 역할을 하며 사실상 국힘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와 페널티킥을 차버린 거죠. 이건 그가 그간 보여왔던 행보의 당연한 모습인데요. 이런데도 그는 방송에 나와 자신의 중재가 마치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자화자찬하며 무용담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결이 됐는데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 소통을 하면 공감대가 생기고 공감대가 생기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신조였습니다.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 했죠. 이것을 중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국이 파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계 원로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정리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꿈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진해원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난관 뚫기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무력화시킬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의원 30명이 당론 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수정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표결 처리하자는 겁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만 원안이 표결되어진다는 논리인데요. 지금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난국을 뚫고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